국내 고용시장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정규직이 3년 만에 감소했고,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으며,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택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845만 9천 명으로 작년 대비 33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가 1,368만 5천 명으로 14만 7천 명 감소했으며, 정규직이 줄은 건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8.2%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사례는 2021년 8월 38.4%로 0.2%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과 음식점 등에서 정규직이 줄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숙박음식 업종에서 가장 많은 8만 2천 명이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와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9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30대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04만 8천 원이며, 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379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임금 격차는 174만 8천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계열사별 임원 규모를 20% 이상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SK의 코플랜트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포스코가 철강 사무직을 사실상 최초로 포함하는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오비맥주도 최대 34개월치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SK의 코플랜트가 반도체 관련 하이테크 사업 조직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기존 임원들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기존 임원 18명이 물러나고 1명이 신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6월 기준 전체 임원 66명 중 약 27% 정도가 교체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임원 인사가 향후 그룹의 고강도 구조조정 방향성을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도 10년차 이상 장기 근로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이달 초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대상은 만 50세 이상 및 직급 10년차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철강 부문 중심으로 그룹에서 대대적인 희망퇴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스코는 앞서 임원들의 급여를 최대 20% 반납하고 주식 보상 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 구조조정과 수익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개편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과 2차전지 등의 동반부진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2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맥주업체 오비맥주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 중에서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권고 사안이 아니며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최근 결정한 대규모 인력 재배치 관련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통신망 설치와 유지 보수 등 담당 인력 3,780명을 재배치하며, 노조는 사실상 구조조정과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3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롯데호텔앤리조트도 인력 구조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기업들이 최근 3개월 단기 사채를 234조 원이나 발행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경제 전반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KT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인력구조 혁신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T는 2025년 1월 자회사 2곳을 설립하고 통신망 유지보수 등 직원 4,800여 명 중 3,780명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자회사 재배치를 원하지 않는 직원은 특별 희망퇴직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KT 노조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 계획을 통지하기 전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등에서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다고 한 것과 다른 현실입니다. KT 노동조합 간부 300여 명은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력구조 혁신 방안은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 1988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합니다. 만 45세 이상 또는 현 직급 10년 이상 재직 사원으로 대상자들에게는 1년 6개월치 급여와 취업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연간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41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나왔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점포는 현재 본격적인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의 롯데호텔앤리조트도 인력 구조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20년 명예퇴직을 실시한 이후 4년 만입니다. 인사적체 등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직 구체적인 명예퇴직 조건과 기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단기 사채 발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분기 단기 사채 조달 규모가 234조 6천억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기 사채는 기업들이 만기 1년 이하와 1억 원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춰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만기별로는 3개월물의 발행 금액이 99.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증권회사와 유동화회사, 카드와 캐피탈사 순으로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팔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미분양이 5년 전 대비 13배나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대전과 대구 등도 미분양 증가율이 335%에서 938%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급증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이슈가 커지면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강화된 은행권의 대출 억제는 내 집 마련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상황이 심각해진 지방 미분양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광주 지역 미분양 세대수가 2019년 대비 1,321% 급증했습니다. 미분양 세대수도 같은 기간 299세대에서 올해는 7,000세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분양 세대가 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고 대규모 분양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중소건설사 보호 방안과 미분양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사들은 그나마 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으나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등 객관적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이 7만 1,822세대에 달하며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1만 6천 세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와 도로 등 SOC 예산도 내년에 1조 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건설사들은 상당 기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전망입니다.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전체 부도업체 수 21곳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엔 미분양이 쌓이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